이번 시간에 우리 다중분할 할당 기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기억장치 할당 기법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단일 분할 할당 기법, 오버레이와 이제 스와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 다중분할 할당 기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 다중분할 할당 기법에는 고정분할 할당 기법이라는 게 있고, 우리 동적분할 할당 기법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고정분할 할당이요. 고정분할 이제 할당 기법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정적 할당 기법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정분할 할당이다. 그 다음에 정적 할당 기법이다. 얘랑 이제 똑같은 말이요. 자, 우리 고정분할 할당이라는 건 뭘 얘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노래방을 이제 하나 이제 차릴 거예요. 노래방을 이제 차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상가를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하고 나서 이제 평면도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면 방을 이제 여러 개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손님들이 뭐 한두 명이 올 수도 있고, 네 명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6명씩, 8명씩, 10명씩, 아니면 단지 손님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올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예측을 해서 우리가 이제 방을 이제 잘 구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 이제 제가 방을 만들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보통 이제 3명, 4명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4명이 딱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도 만들고요. 6명짜리도 만들어주고, 10명짜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2명짜리도 만들고, 3명짜리도 만들고, 8명짜리 만들고, 20명짜리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방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제가 이제 노래방을 이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손님이 이제 들어오면 그 손님이 이제 몇 명인지에 따라서 제가 이제 방을 배치를 하겠죠. 이렇게 이제 기억 공간, 이렇게 이제 주기억 장소를 이렇게 이제 4명짜리다, 2명짜리다, 3명짜리다, 8명짜리다, 20명짜리다, 10명짜리다. 이렇게 이제 고정된 크기로 이제 분할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이제 고정 분할 할당 기법, 정적 할당 기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손님이 와서 이제 두 명이 이제 왔어요. 2명이면 요 방을 이제 할당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손님이 왔는데 이번에 이제 3명이 왔습니다. 3명이 오면 이제 여기를 이제 할당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또 한 명이 왔어요. 한 명이 오게 되면 이제 방이 없으니까 작은 방이 없으니까 4명짜리 요 방을 이제 할당해 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 공간에는 4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한 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3명만큼 이제 손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방에는 이제 3명이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때 이제 단편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손님이 또 2명이 왔어요. 2명이면 또 빈 방이 없으니까 2명짜리 방이 차 있으니까 또 이곳에 또 할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또 단편화가 또 생긴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님이 왔는데 이제 4명이 왔어요. 4명이 오면 이 방을 이제 할당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명이 왔어요. 그럼 5명을 또 여기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또 단편화가 또 한 명만큼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명 손님이 와서 8명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10명의 손님이 와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단체 손님이 왔어요. 단체 손님이 와서 몇 명이세요? 물어보니까 30명이 왔대요. 그러면 30명을 제가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럴 때 이 공간도 이제 아예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단편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단편화에 보게 되면 단편화의 종류에는 우리 내부 단편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단편화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 내부 단편화라는 거는 분할된 그 영역이 있고 우리 할당된 그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때 분할된 그 영역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사용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 공간을 보고 우리가 이제 내부 단편화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게 이제 4인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손님이 한 명이 들어갔을 때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내부 단편화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외부 단편화라는 거는 분할된 영역이 있고 그리고 할당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할당된 그 프로그램의 크기가 너무 커서 할당이 될 수가 없어서 사용되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그런 공간을 보고 우리가 이제 외부 단편화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게 이제 20명짜리 방이 있는데 잔치 손님이 이제 25명이 왔다고요. 그러면 그 25명의 손님을 20명짜리 이 방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가 없죠. 해서 그때 20명짜리 요 방이 이제 비어있는 그 상태가 된다고요. 이런 영역을 보고 우리는 이제 외부 단편화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정 분할 할당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그램을 할당하기 전에 운영체제가 주기억 장치의 그 사용자 영역을 여러 개 이제 고정된 크기로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 상태 Q, 거기에 들어있는 준비 중인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각 영역에 이제 할당해서 수행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고정 분할 할당이다, 정적 할당 기법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하려면 그 프로그램 전체가 주기억 장치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프로그램이 이제 분할된 그 영역보다 커서 영역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20명짜리 방이 있는데 25명의 이제 우리 손님이 왔다고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외부 단편화 그렇게 이제 불렀죠. 그리고 일정한 크기의 이제 분할 영역에다가 다양한 크기의 이제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이제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할당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내부 단편화도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4명짜리 방에 1명만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고정 분할 할당, 우리 정적 할당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 내부 단편화가 됐든 외부 단편화가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해서 우리 주기억 장치의 낭비가 이제 많은 게 우리 고정 분할 할당 기법, 정적 할당 기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얘는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 우리 다중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현재는 이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주기억 장치 낭비가 너무 심해서. 이런 이제 고정 분할 할당 기법을 우리가 이용하려면 실행할 그 프로그램의 크기를 미리미리 이제 알고 있어야 주기억 장치의 이제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근데 프로그램들마다 전부 다 이제 동일한 크기로 전부 다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행할 그 프로그램의 크기를 미리미리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알 수는 없다고요. 이런 게 우리 고정 분할 할당 기법이요. 자, 지금 여기 예제를 보니까 이제 18K 크기의 사용자 영역이 있대요. 주기억 장치 이제 사용자 영역 크기가 18K짜리인데 얘를 이제 6KC 3개의 영역으로 이제 분할된 그런 주기억 장치가 있대요. 그리고 준비 중인 5K, 3K, 10K짜리 이제 프로그램을 고정 분할 기법으로 할당하면 이제 다음과 같다. 그렇게 나왔죠. 지금 우리 주기억 장치 중에서 우리 사용자 영역이 있는데 그 사용자 영역이 지금처럼 UKC 3개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분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준비 중인 그 사용자 프로그램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대요. 그때 프로그램 1번이다, 프로그램 2번이다, 프로그램 3번이다 해서 P1, P2, P3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P1의 이제 크기는 이제 5kg짜리고요. P2는 이제 3K 그리고 우리 P3는 이제 10K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개 영역으로 그렇게 이제 분할이 되어 있을 때 요 5K짜리 우리 P1이 지금 이곳에 이제 할당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P2는 이제 두 번째 영역에 이제 할당이 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P3는 이제 세 번째 영역에 이제 할당이 되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첫 번째 영역 이 6K짜리에 우리 5kg짜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1kg만큼 이제 내부 단편화가 이제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역에 요 3K짜리 얘를 이제 집어넣게 되면 3K만큼 또 내부 단편화가 이제 발생하겠죠. 그리고 요 10K짜리 얘를 이제 세 번째 영역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때 세 번째 영역의 크기는 6K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6K짜리에 우리 10K짜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러면 6K짜리 얘는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이제 할당이 되지 않고 그냥 빈 공간으로 그냥 남아 있겠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외부 단편화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런 기억 장소에다가 우리가 할당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1이라는 거 요건 이제 첫 번째 영역 요 영역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5K만큼은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1K만큼 내부 단편화가 이제 발생한다고요. 그리고 P2라는 이 프로그램은 이제 3kg짜리예요. 근데 얘가 이제 두 번째 영역 두 번째 이곳에 이제 들어가겠죠. 이곳에 이제 3K만큼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3K만큼 이제 내부 단편화가 이제 발생한다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이제 세 번째 거 얘가 이제 우리 세 번째 영역 3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그때 이제 프로그램 크기가 더 크죠. 더 커서 이 영역 3번에 세 번째 영역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영역은 그냥 비어있는 그 상태로 그냥 존재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용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이런 부분, 이런 영역을 우리는 이제 외부 단편화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라고요.
해서 우리가 고정분할 할당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크기가 전부 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내부 단편화가 됐든 외부 단편화가 됐든 이런 게 이제 많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해서 현재는 이런 방식이 이제 사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가변 분할 할당 기법이요. 가변 분할 할당 기법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동적 할당 기법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우리의 고정 분할 할당 기법 있죠. 그거 이제 단편화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고정 분할 할당 기법이라는 거는 주기억 장치의 우리 사용자 영역의 그 크기를 고정된 크기로 미리 이제 분할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 가변 분할 할당, 동적 할당 기법이라는 거는 주기억 장치를 미리미리 이제 분할해 놓는 게 아니에요. 얘는 프로그램을 이제 주기억 장치에 이제 적재하면서 필요한 그 크기로 영역을 이제 분할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가변 분할 할당, 동적 할당 기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예제를 보니까 이제 200K 크기에 이제 사용자 영역이 있대요. 사용자 영역으로 그렇게 구성된 그런 이제 주기억 장치에서 준비 중인 다음과 같은 이제 프로그램들을 가변 분할 할당 기법으로 이제 할당하면 이제 다음과 같다. 그렇게 나왔죠. 그때 준비 상태 Q에 보니까 지금처럼 P1, 2, 3, 4에서 이렇게 이제 각각 크기 50이다, 우리 100이다, 20이다, 60이다 해서 이런 이제 크기를 가진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 있대요. 그때 주기억 장치의 우리 사용자 영역의 크기가 지금 우리 200K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할당이 되는지 그거 좀 이제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P1, P2, P3, P4하고 이렇게 있을 때 우리의 주기억 장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OS 영역이 있고 이제 사용자 영역이 있을 때 사용자 영역의 크기가 200K라 그랬죠. 그때 우리의 고정 분할 할당 기법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이제 할당하기 전에 운영체제가 이 주기억 장치의 사용자 영역을 여러 개 이제 고정된 그런 크기로 미리미리 이제 분할을 해 놓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가변 분할 할당 기법이라는 거는 주기억 장치의 크기를 미리미리 이제 할당을 하지 않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주기억 장치에 이제 할당하면서 필요한 만큼 그 크기로 이제 영역을 이제 분할하는 그런 기법이 우리의 가변 분할 할당 기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얘는 지금 우리 사용자 영역의 크기가 이제 200kb라 그랬고 지금 여기에 우리 들어갈 그 프로그램의 크기를 보니까 50짜리가 있고 100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20짜리가 있죠. 지금 요만큼 이제 우리가 합쳤을 때 지금 벌써 170이에요. 그리고 우리 P4번이 이제 60kb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이제 4개 프로그램만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얘 크기가 벌써 230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 4개가 전부 다 이 우리 주기억 장치에 전부 다 이제 할당될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P1, P2, P3 요 3개의 프로그램이 먼저 이제 우리 사용자 영역에 할당이 먼저 될 거라고요. 그때 이제 각각 프로그램들을 이제 할당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이제 P1이 이제 50kg짜리니까 50kg만큼 이제 할당을 받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P2는 이제 100K짜리니까 P2 얘가 이제 100K만큼 이제 주기억 장치를 이제 할당받아서 프로그램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P3 얘가 이제 20kg짜리니까 20kg만큼 또 할당을 받아서 지금 이곳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전체 크기가 200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30만큼 이제 기억 장소가 남겠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우리 외부 단편화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에 P1, P2, P3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집어넣어서 이제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이제 P2 얘가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실행이 되고 종료가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P2가 지금 이 공간에서 이제 빠지고 요게 이제 빈 공간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P4 얘가 이제 이 빈 공간에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프로그램 크기는 이제 60K고 지금 여기는 이제 빈 공간이 100K라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영역에 이제 P4번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100K의 이제 공간에서 60만큼만 이제 자기가 이제 쓸 거고 나머지 40K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 단편화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변 분할 할당 방식도 우리 내부 단편화다, 외부 단편화다 이런 게 이제 우리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해서 고정 분할 할당 기법보다는
이 가변 분할 할당 기법이 우리 주기억 장치를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고 다중 프로그램의 정도를 이제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 분할 할당 기법에 비해서 우리 실행될 그 프로세스의 이제 크기에 대한 그런 제약이 적어요. 해서 고정 분할 할당 기법에 비해서 단편에 이제 상당 부분 이제 해결할 수는 있으나 영역과 영역 사이에서 우리가 또 내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 그런 이제 단편화가 이제 발생될 수 있어요. 해서 가변 분할 할당 기법, 우리 동적 할당 기법이라는 거는 고정 분할 할당 기법의 단편화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한 건데 얘는 주기억 장치를 이제 미리 분할해 놓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주기억 장치에 적재하면서 필요한 만큼 그 크기로 이제 영역을 분할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우리 고정 분할 할당 기법과 우리 가변 분할 할당 기법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